2016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피범벅이 돼 정신병원에 끌려갔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취재 중 속옷 차림으로 꽁꽁 묶인 채 정신병원까지 끌려간 적도 있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강동철 씨처럼 그 청년 역시 멀쩡한 자신을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훈육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강제 입원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실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저희는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31살 법대생 박주원 씨. 부모 모두 의사인 풍족한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주원 씨는 또다시 정신병원에 갇힐까 두렵다고 했다. 박주원 씨는 아버지가 멀쩡한 자신을 단지 훈육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건 그럼 총 몇 번이나 되는 거죠? 입원된 거는 아마 3번 정도, 3-4번 정도고, 그냥 단순히 끌려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뭐랄까 그런 충성맹세하는 쇼 퍼포먼스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죠. 처음 정신병원에 끌려간 건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시절. 주원 씨는 과외 시간에 20분 정도 늦었고 아버지가 격분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119를 불렀고 그렇게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 실려갔다. 무조건 일단 2주 있으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고3 때 어린 마음에 그냥 덜컹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수능 봐야 됩니다. 수능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그러면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6년. 이번엔 아버지가 주원 씨를 정말로 강제 입원시켰다. 법대생이던 그가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한 직후였다고 한다. 음악 하겠다는 게 병인가 봐요. 방에 있는데 들이닥치더니 대뜸 이런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내려놓고 따라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쫑알쫑알 됐어요. 무슨 당신도 뭐냐, 뭐 어쩌냐. 욕을 하더니 제 핸드폰을 뺐더니 핸드폰을 던져서 부시더라고요. 주먹을 맞은 게 아니라 막 목 조르고 막 뭐랄까 유도 비슷한 걸 했는데, 그래서 뭐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이송업체 직원들에게 끌려간 주원 씨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당했다. 당시 의무 기록이다. 우리 애가 여기 입원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하네요. 원래가 정신 좀 차리게 112 입원시킬 계획이었어요. 벌써 일주일이 넘지 않았나요? 지난번 치료 목표를 충동 억제, 컴퓨터 중독 증상의 조절로 잡았었으나 보호자가 말을 바꿔 처음에 환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고 말함.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씨는 자신에게 입원 치료해야 할 만한 정신질환이 있어 강제 입원당한 건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는 제가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끝까지 주장하실 테지만, 예, 저도 제가 뭐 솔직히 뭐 미쳤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게 처음부터 미쳐서 들어갔는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부터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저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작은 부분조차 아버지 그런 뜻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고급 빌라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성남의 한 부촌. 우리는 주원 씨의 집으로 찾아가 봤다. 집에는 주원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부모 모두 최고 명문대 출신의 의사.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원장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강제 입원으로 남편과 많이 다퉜다고 했다. 저랑 막 싸우죠. 왜 병원에 그랬냐. 하다못해
병원이라고. 정말 거기는 세상에 그 병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병원이 아니에요. 얘가요 여기 하루 있더니 막 저 엄마 빨리 나 여기 내줘야 돼. 나 여기 뭐 귀찮아. 밤중에 엄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옆에 있는 아저씨 막 소리 지르고. 당시 여자친구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하다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주원 씨는 그 병원 내 인권 유린 실상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의 나이를 막론하고 다 반말을 찌꺼리를 하며 장난치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툭툭 치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할아버지를 꽁꽁 묶더군요. 그러더니 그 깔때기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입에다 넣고 억지로 약을 먹이는 거예요. 나이 어린 그 어째 보면 우울증 때문에 온 10대 감수성 예민한 10대 소녀들, 청소년들한테 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말을 막 자꾸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막장이었습니다. 그때도 막 남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2주 만에 퇴원시킨 거예요. 나 이제 정말로 말 잘 들을 거야. 정말.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여기서 뭐 한 6개월만 있으면 말 엄청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간 건 아니네요.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요.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끌려가 갇히는 동안 어쩌면 정말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주원 씨. 도대체 그와 아버지 사이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박주원 씨는 태도가 바르며 논리적이고 수학, 영어에 두각을 나타내는 등 내내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곧잘해 부모의 기대도 컸다고 한다. 그래서 더 아들 주원이가 대를 이어 의사가 되길 바랐다는 부모들. 어느 대학교 갔는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지금은 법학과, 한국대학교? 예, 법학과 가가지고요. 있어요? 네, 이제 네. 졸업 앞두고 이제 계세요. 아이고, 제가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원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고 뭐 부모님도 그렇게 기대했죠. 그때는 많이 부모님들의 기대에 네. 부응하려고 애를 썼죠. 실제로 얘는 머리가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주원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당했다고 했다. 폭행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글씨가 너무 작다고 발가 바뀌어서 물을 뿌린 다음에 혁대로 막 때리고 그리고 빨리 벗겨서 아파트 밖에다 내보냈는데 옆집에 그 중학교 누나가 산단 말이에요. 생일잔치 했나 봐요. 우르르 나오는데 그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주원 씨는 기형아로 태어났다. 태아 초기에 한쪽 귀가 형성되지 않은 무의증이었다. 어린 시절 주원 씨는 머리를 길러 귀를 덮고 다녔다고 한다. 여기 잠깐만 이렇게 이쪽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만든 겁니다. 원래 아예 귀가 없었어요. 완전히 민머리였는데 네. 민 피부였는데 여기 갈비뼈 떼서 붙였거든요. 선천적으로. 예, 선천적. 남편이랑 나랑 그 인생의 최초의 그 뭐라 그럴까 들으면 너무 좀 그렇겠지만 최초의 정말 좌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많이 뽑았죠. 얘한테 정말 독서를 내가 왜 어쩌다 저렇게 기가 저런 애를 나와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맨날 저리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야단을 많이 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때려요. 얘 아버지는
때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나와 같은 심정이죠. 얘를 탑으로 키우고 싶어서. 어린 시절 주원 씨는 귀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억장이 무너진 부모는 외려 그런 아들을 더 다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초등학교를 그 애들이 축구하는 데서 거기에 있는 데서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세잎인가 네잎인가 그거를 이렇게 이만큼 따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뭐니? 그랬더니 이제 이게 된다 그러면 쟤네들 놀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별명이 귀탱이었어요. 정말 나는 말하면 정말 진짜 너무 괴로워요. 매맞던 어린 주원 씨가 성인이 되자 아버지는 연거푸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아버지가 부른 응급 이송업체에 팬티바람으로 묶인 채 끌려간 적도 있었다. 처음 끌려왔을 때 제가 그때 잠옷 입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했을 때 정황했으니까 거의 반 나체 상태였어요. 팬티만 입고 있는데 그걸 옷도 안 입히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초저녁이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성들도 있는데 그거를 저를 손을 묶고 이렇게 손이랑 뭐 머리 목을 이렇게 같이 어떻게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팬티만 입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줄로 노예 끌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심지어 학교 강의실에 이송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친 적도 있었다. 교수와 학생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강의실에서 바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뻔했었다고 한다. 실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믿는 것일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MBC 방송국인데요. 아, 네. 그 원장님이 바쁘셔서 네네. 통화나 네. 인터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그럼 네, 직접 전달을 받으시기는 한 건가요? 네, 제가 아, 얘기는 드렸는데 네.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 연결이 되지 않아 휴대폰으로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2013년 강제 입원을 반대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산책하다 공원에서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었다는 주원 씨. 당시의 경과 기록지다. 부모는 주원 씨에게 매일 폭행당한다 했고 주원 씨는 부모가 흉기로 협박한다고 했다. 보호자 아버지에게 치료적 목적의 입원은 성격장애 환자에게서 발생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의료진의 응급 개입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 장기간의 불필요한 입원 치료는 필요 없으며 최장 한 달 정도의 입원 치료면 충분한 기간. 그러나 보호자 2차 면담에서는 환자가 이 사실을 아버지 직장에 알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퇴원에 대한 우려 표시함. 이러한 사항은 입원 연장 여부와는 관련 없음을 알림. 그런데 2011년 3월 강제 입원 당시 입원 동의서엔 어머니의 서명이 없다. 병원은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처벌 가능성이 있죠. 네, 정신보건법 57조 2호에 따르면 그 의사의 경우에 입원 동의서나 아니면 이제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보호 의무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입원 동의서를 가지고 강제 입원시켰다고 한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거든요. 정신보건법 57조 2항 입원 동의서 등 서류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당시 주원 씨는 어떻게 강제 입원될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 전문의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정신보건법에 네, 한 명이 사인을 하고 일주일에 다른 사람 사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동의했다가 5일 뒤에 저희 찾아왔잖아. 아들 보더니 불쌍하다고 퇴원시키겠다고 해서 5일 있다 퇴원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4조거든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4조다.
질병, 군복무 등으로 보호 의무자 2인이 모두 서명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키도록 돼 있다. 주원 씨의 어머니는 당시 강제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병원 입원했을 때 아버지 서명밖에 없더라고요. 전 안 했어요. 저는 안 따라가고. 병원에 제가 막 뛰어갔어요. 왜 부모 동의 없이 넣냐. 그래서 내가 얘가 무슨 혹시나 문제가 있나 그 선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야, 머리가 똑똑하다. 잘 길러라. 근데 마음이 약하니 얘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마음 상처 많이 받겠다.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 선생님 내가 말은 안 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거기 차트가 다 있다면서 내가 막 7일 만에 끌고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원이 됐어요? 의사들이니까요. 법의 이름으로 아버지에 의해 연거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아들. 그런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을까? 저는 가족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로 했었고 뭐 소리도 질러봤고 물론 같이 말 다툼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그랬지만 아버지가 대응하신 방식이 너무 상식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정신병원이라는 특성상 제 말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나와서도 미친놈이라고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거 믿어주지도 않고.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14일 위헌 법률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갖다 끌고 가서 입원시켜도 아무런 규제가 없고 24조 조항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판단할 때 그 전문의가 어디 전문의냐에 부분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정신건강의학상의 진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의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MRI나 CT를 찍어서 또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계량화된 진단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 이외에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진단이 더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거는 이 법 체제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강제 입원을 보호 의무자 2명은 의미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가 강제 입원할 때는 정신과 의사 2명이에요. 전문가들이 책임지지 보호자들이 무슨 책임지겠어요. 보호자들이 이 환자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그걸 또 어떻게 알아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정신과 전문의가 2명, 3명, 4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해 오고 치료해 온 그 주치의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 온 경우에 면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받은 의사라면 그 정도는 여러 사람이 판단해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구속보다 간편하다는 비난까지 받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래서 사설 감옥이라고까지 불린다. 현재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약 8만여 명. 그들은 모두 갇혀 있어야만 하는 환자들일까? 그 8만여 명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 중엔 어쩌면 또 다른 강동철 씨가 또 다른 박주원 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곧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전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서면 조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허술한 법조항, 느슨한 관리 감독, 그 틈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 지금이라도 당국이 철저하게 점검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을 구조해야 할 것입니다.